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페이지를 보세요. 자, 14페이지는 3절 부동산 활동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부동산 활동은 학문의 어떤 연구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활동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챕터 의입니다. 양월 1번 이미 설명드렸죠.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의 측면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활동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양과 2번 활동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활동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이 문제예요. 크게 우리 이제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적 주체가 소개인데, 바로 우리 개인들이란지 민간 기업 이들이 어때 사적 주체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는데,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라는 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조합에는 자, 우리들이 가입하는 겁니까? 정부가 가입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가입한다. 쉽게 이 생각하세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자, 조합은 어디에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사적 주체들은 결국 이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행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사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익성,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공적 주체다 소개인데,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적주체에 해당하겠죠. 또 각종 공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참 공사, 이들 공기업이잖아요. 그럼 참 공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기관들이 되겠지요. 어디 합니까? 공적 주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각종 공기업들은 이제 공적주체에 해당한다. 참 공적주체는 무엇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행할 것인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도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공사 혼합 부분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동그라미 3번에 제3섹터 나와 있죠?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생각하시고, 정부와 민간의 공동 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주체 말씀을 딱 하나만 조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자, 이들은 공적주체입니까? 사적주체입니까? 사적 주체다. 이 하나만 조심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는 2번 챕터. 활동 주체들은 부동산 활동이다 소리인데, 우리 교재는 활동 주체에서 크게 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부분의 부동산 활동, 다음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 전문협회 활동이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셋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바로 우리에 대한 활동이 되어 있죠? 사적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고래 2번 보세요. 양고래는 사적 부분의 활동이다 나와 있죠? 이 자체가 어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 챕터 여기서 이것만 정리해서 일단, 자, 활동 주에서 우리가 정부 부분의 부동산 활동,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 전문협회 활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는 건 바로 뭡니까?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부동산 활동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말씀인데 내용이 많았지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자, 부동산 활동을 자, 능률적으로, 즉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관련된 지식을 체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체계된 지식을 어떻게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을 체계화하고 체계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지 어때? 활동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과학성과 과학성, 기술성 둘 모두가 어때? 강조가 된다. 그럼 과학성, 기술성,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양고래 1번이에요. 양고래 1번 봅시다. 과학성과 기술성이다.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자, 부동산 활동은 그 원리,
또는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자, 원리 이게 뭡니까? 체계화된 지식이다. 이론적인 측면이라 그랬죠? 원리 이론의 관점에서는 과학성을, 이 원리를 실무에 응용하는 관점에서는 기술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기술성의 양면성을 갖는다. 이렇게 어느 하나만 있어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했어요. 양면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앞으로 또 우리 여러 차례 이해할 겁니다. 부동산은 자, 사회성 그리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예요. 따라서 공익을 중시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은 사적 재화란 이야기예요. 참 사적 재화다 보니까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 때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되겠죠. 공익을 중시하지만 공익을 해야지 하는 범위에서는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를 2번 거기 보시면 제목 보세요.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다. 나와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양호 3번. 자,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문성도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그렇죠?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구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먼저 3차 수준입니다. 3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 2차 수준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 업에 종사한 사람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가 2차 수준이에요. 반면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업에도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서 행하는 게 뭡니까? 1차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사람들이 2차 수준과 3차 수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분할 때는 반드시 뭘 먼저 보시냐? 어떤 활동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활동이 먼저 보시고 그 활동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뭡니까? 3차. 전문가 아니지만 부동산 업에 종사한 사람에서 이루어질 뭡니까? 2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감정평가 활동이라는 이야기야. 감정평가 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다 썼대. 1차, 3차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평가 활동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 업에는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사실 우리의 꿈과 희망이죠. 공인중개사에서 평가를 돌리려면 결국 몇 차 수준입니까? 2차 수준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평가활동일 때 전문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해당 문제 전문가에서 이루어지니까 몇 차 수준입니까? 3차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도주 아닌 내가 내 자신에서 평가를 해보겠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1차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중개활동입니다. 그리고 중개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다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몇 차 수준이 될까요? 3차 수준이 되겠지요. 자, 보세요. 중개활동이다.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이 어떻습니까? 전문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의사로니까 몇 차입니까? 3차. 다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에는 종사한다. 몇 차입니까? 2차 수준이다. 이렇게 구분되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2차 수준의 부동산활동과 3차 수준의 부동산활동 이거 구분할 때는 반드시 어떤 활동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뭡니까? 3차. 전문가 아니지만 부동산업에 종사한다. 2차.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기억번. 자, 1차 순위 활동입니다.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일반인이 행하는 활동이다. 나와 있죠? 결국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업에도 종사하지도 않는 내가 내 자신에서 행하겠다. 이게 1차 순위다 생각하시고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해당 활동 분야의 전문 직업인은 아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 해당 활동 분야와 밀접한 관련 있는 부동산 업자와 이에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들의 활동 수준이다. 결국 이상하시겠죠?